이제 프리미엄 크루입니다. 도멘 르루아는 총 8개 프리미엄 크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포도밭은 보노만의 프리미엄 크루 오브릴레입니다. 오브릴레는 약 4.53헥타의 크기이며 도멘 르루아는 이 중에서 0.27헥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브릴레는 크렘블레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디저트에서 알 수 있듯이 불의 구운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브릴레의 포도밭은 워낙 배수가 용이한 토양이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 포도가 굉장히 잘 익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위시브루와 비슷한 풍만한 바디감을 지니고 있으며 위시브루보다 부드럽고 실키한 타닌을 지니고 있으며 거기에 이제 뛰어난 접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온도를 낮추어지기 때문에 뛰어난 산도 역시 지닐 수 있습니다. 토양의 경우 상층부는 30에서 35cm 정도는 단단한 석회암이 자리를 잡고 있고 하층부는 이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996 빈티지를 시작으로 98, 2001, 2003, 2005, 2009, 2011 빈티지를 테스팅하였으며 모든 빈티지가 수준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2003, 2005, 2009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생산량을 보면 96년이 아마 292병이었고 98년은 이제 584병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2001도 584병, 2003년 같이 좀 더웠을 때는 290병, 2005년은 603병, 그리고 2009년 같이 수확량이 좀 많았을 때는 이제 897병 정도 생산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200병에서 1000병, 그러니까 많아봐야 1000병이 안 되기 때문에 구입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와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구입한 것이 2015년인데요. 이때 2003 빈티지가 한 1200불 정도였는데 자료를 그래서 찾아봤는데 마지막으로 판매된 것이 약 8000불 정도 들어요. 오브릴레의 평균 가격은 약 7900불대이며 빈티지에 따라서는 9000불 상회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포도밭은 보노만의 프리미엄 크루 레보몽입니다. 레보몽은 보노만에에서 가장 큰 면적을 지닌 프리미엄 크루 중 하나로 크기는 약 11.39헥타이며 도멘 르루아는 가장 큰 면적인 2.61헥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밭은 탐스러운 과일 캐릭터와 감미로운 텍스처가 돋보이는 우아한 와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레보몽의 경우에는 보노마네와 플라제 에세조 경계선에 위치했으며 총 4개의 플랫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노마네 측에서는 레보몽과 레오 드 보몽이 있으며 플라제 에세조 측에서는 3.59헥타의 크기로 레보몽 5와 7.8헥타의 크기로 레보몽 바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D109 도로를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브릴레가 있습니다. 레보몽은 남쪽과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토양은 이제 진흙과 석회석이 베이스를 이루고 있는데 가파른 미들 슬로프에 위치한 플랫들은 다른 포도밭들과는 달리 표토층 위에 철분이 많이 함유된 석회질 토양이고 하층부는 또 단단한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999 빈티지를 시작으로 2003, 2013 빈티지를 테이스팅하였으며 모든 빈티지가 수준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99 같이 생산량이 좀 많았을 때는 6,916병 정도로 생각했고 2003년은 3,401병이 생산이 됐어요. 그나마 포도밭이 넓으니까 구입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지만 문제는 아마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르루아의 보노만의 프리미엄 크루 레보몽의 평균 가격은 약 5,400불대이며 빈티지에 따라서는 8,800불을 상회합니다. 근데 가격이 여전히 비싸네요. 프리미엄 크루도 아주 비싸죠. 자, 다음 소개해드릴 포도밭은 샹벌미진의 프리미엄 크루 레 샴입니다. 레 샴은 9.32헥타의 크기로 샹벌 뮤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지닌 프리미엄 크루이며 도멘 르루아는 0.23헥타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레 샴의 경우에는 최고의 프리미엄 크루로 평가받는 레자무르에 이어서 아주 명성이 높은 포도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을 지닌 토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라운드하고 풍성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9 빈티지와 얼마 전 출시된 2015 빈티지 단 2번
테스팅했었는데 2009 빈티지가 한 900병 정도 만들었을 거고 2015 빈티지가 한 600병 만들었을 거예요. 607병인가? 두 와인 모두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이제 2009 빈티지의 경우에는 우연히 이제 파리에서 한 잔 얻어 먹었는데 예술이었어요. 그때 이 작가 따라갔어요. 레샴의 경우에는 샹벌 뮤지니가 지닌 이제 파워와 우아함이 아주 매력적으로 표현된 와인인데요. 이 와인의 평균 가격은 약 6,000불대이며 빈티지에 따라 10,000불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포도밭은 쥐브리 샹베르땡 프리메 크루 레 꼼보트입니다. 레 꼼보트는 4.57 헥타의 크기로 루루아는 그 중에서 0.46 헥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레 꼼보트는 이제 그랑크루인 라트리시에르 샹베르땡과 메조와이오 샹베르땡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을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 포도밭이 그랑크루 등급을 분류를 진행할 다시 소유주가 모레생드니 출신이어서 정치적 영향으로 그랑크루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인가요? 아마 정설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레콤보트가 사실 굉장히 좋은 와인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사실 그랑크루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랑크루가 안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와인은 쥐브리 샹베르땡이 주는 적절한 파워와 잘 짜여진 밸런스가 돋보이는 와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992 빈티지를 시작으로 2001, 2009 세 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하였으며 굉장히 어려웠던 1992 빈티지 역시 수준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생산량이 작아요. 2009년이 594병이었고 2001을 제가 두 번 테스팅했거든요. 이게 580 아마 6병일 거고 92년이 1162병? 그 정도. 뭐 1992 빈티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이제 뉴저지의 크리스탈 밸리에서 2012년에 제가 300불 주고 마셨던 거예요. 300불이면은 할만하다. 300불 뭘만 하죠. 네. 그리고 뭐 2009 빈티지는 진짜 웬만한 샹베르땡을 능가하는 파워와 복합미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루루아의 쥐브리 샹베르땡 프리메 크루 레 꼼보트의 평균 가격은 약 6,000불대이며 빈티지에 따라서는 7,000불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포도밭은 뉴생조지 프리메 크루 오부도입니다. 뭐 오부도라고 하기도 하고 레부도라고 하는데 르루아는 레부도라고 쓰더라고요. 레부도의 전체 면적은 6.3헥타 정도이고요. 도메인 르루아는 가장 큰 면적인 1.2헥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이제 보노마르 프리메크루인 말콩소와 인접해 있고 레부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18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고 수많은 돌들이 표토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바디한 와인들이 생산되며 플로럴 노트도 아주 좋고 검은 과실의 풍미가 굉장히 지배적인 와인입니다. 그리고 본 로마네와 바로 이제 접해이기 때문에 종종 보노마네 프리메 크루하고 비교를 하지만 랄루비즈 르루아는 그 레부도가 굉장히 훌륭한 와인이지만 본 로마네의 품질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990 빈티지를 시작으로 91, 93, 97, 2009 빈티지를 테스팅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2009 빈티지가 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어요. 그 1993 빈티지의 경우에는 2015년에 열린 에코옥션 VIP 디너에서 이제 루루아의 공식 수입사였던 이제 마틴 소니어가 마틴 와인즈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마틴 소니어가 이제 은퇴하고 자기 프라이빗 컬렉션을 판매를 했었거든요. 이날 93 빈티지를 제가 테스팅을 했었는데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날 에코 옥션 VIP가 20명 정도 초대가 됐었거든요. 그때 아시아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이날 앙리자이에부터 루루아, 그다음 메우카뮤제, 엠마니엘 쿠제까지 정말 엄청난 와인 다 무료로 테스팅 했는데 제가 포스팅 올려놓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링크 가서 보시면 몇 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때 제가 리시브를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태가 안 좋았어. 그 의외로 주고 상태를 안 좋았어. 그거 먹을 땐 다 상태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만 약간 콜키가 돼서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와인은 이제 레보도인지 알고 테스팅을 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본노마네가 지닌 우아함과 파워 그리고 기품이 느껴지는 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하면 이거 만약에 레부도 블라인드로 주잖아요. 다 본노마네 그러고 르루아의 리생조지 프리메 크루 레부도의 평균 가격은 약 5,000불대이며 빈티지에 따라서 7,000불을 상회합니다. 자, 이제까지 생각해보세요. 오부도 잘 만드는 집이
누구 있어? 노엘라. 네, 조르주 노엘라. 기껏 해봐야 200불대? 네, 그 정도 하죠. 잘 만드는 애가 200불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브도가 그래도 꽤 괜찮은 생산자들이 만드는데 루라 가격은 넘사벽이다. 다른 잘 만드는 생산자의 20배, 30배를 능가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포도밭은 뉴생졸지 프레메크루 오 비네롱드입니다. 그 오 비네롱드의 면적은 3.84헥타이며 도멘 르루아는 0.38헥타를 소유하고 있고 해발 고도가 250에서 270m 정도 되고요. 경사도는 10도 이하로 레 부슬로와 오 메르제 사이에 있는데 상층부는 프리모 마블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고 하층부는 이베토 이제 말이 베이스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포도밭은 이제 굉장히 좀 부드럽고 둥글둥글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1990 빈티지를 시작으로 2001, 2011, 2014 빈티지를 테스팅하였으며 모든 와인들이 수준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이것도 상당히 재미난 게 1990 빈티지는 생산량이 1730병일 거예요. 2001년은 584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빈티지에 따라서 루루아는 이제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는 거죠. 이 와인은 개인적으로 하늘하늘한 텍스처 뒤에 느껴지는 파워가 일품인 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인의 평균 가격은 약 한 5,400불대이고 빈티지에 따라서는 8,000불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프레메크루는 볼레 프레메크루 쌍뚜노 디 밀라우입니다. 볼레 프레메크루 쌍뚜노 디 밀라우는 8.01헥타의 크기로 도멘 르루아는 이 중에서 0.35헥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쌍뚜노 디 밀리우는 도멘 자크프리에르의 모노폴인 클로드 쌍뚜노를 포함하고 있으며 쌍뚜노의 4개의 류에디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포도밭입니다. 쌍뚜노의 포도밭은 일반적인 볼레에 비해서 더 단단한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더 붉은 컬러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분과 지능 함량이 아주 높아 좋은 바디감과 강건함을 지닌 와인을 생산하기에 유리한 토양입니다. 또 여기서는 이제 먹소 최고의 생산자들이죠. 도멘 아르노앙뜨와 도멘 드 꼼드라퐁 등이 수준급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993 빈티지를 시작으로 99, 2003 빈티지를 테스팅하였으며 모든 빈티지가 아주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어요. 그 1993 빈티지의 경우에는 그때 에커 VIP 테스팅 때 이때 테스팅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걸 내가 만약에 블라인드 한다면 볼레 쌍뚜노라고 할까? 그 정도였어요? 네. 이거는 뭐 웬만한 그냥 꾸로는 그냥 찌려 밟고 가는 그 정도의 이제 두툼한 재질감에 이제 바디감도 아주 좋았고 밸런스도 아주 좋았고 그래서 이거를 프레메크루라고 할까? 어쨌든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2003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농축된 파워가 장난 아니었어요. 2003년이 아마 580병 정도 만들었을 거예요. 이것도. 르루아의 볼레 프레메크루 쌍뚜노 디 밀라우는 평균 가격이 약 한 4,500불대이며 빈티지에 따라서는 6,600불을 상회합니다. 자, 이제 프레메크루가 끝났고 빌라지인데 빌라지까지 다 소개를 하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빌라주도 그랑코르가 차라리 경험이 많지 빌라주는 많이 그렇게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서 빌라주는 어떤 맛이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레 지네브리에르라고 해서 그게 1.23헥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샹벌루지니의 레 프리메르가 이제 0.35헥타 그 다음에 지브리 샹베르 땡의 0.11헥타 뉴생조지에서는 오 알로 0.52헥타 오 라비에르 0.69헥타 그 다음에 오바드 꼼부 0.15헥타를 소유하고 있고요. 뽀마르의 레비농 이거는 1.26헥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바디감이 좀 약하긴 한데 웬만한 프레메크루는 그냥 뭐 달나라로 보내. 그 다음에 그 레 투아폴로 이거는 0.07헥타일 거예요. 그리고 옥시드레스의 0.35헥타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레드 화이트를 다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옥시드레스의 레 라비에르 여기는 아마 0.23헥타를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뛰어난 와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주는 2004년만 드시면 돼요. 2004년 샹볼, 지브리 샹볼의 땡, 뭐 보노만의 그런 것만 드셔도 돼요. 2004년에 좀 이슈가 있었죠? 네, 2004 빈티지의 경우 이제 세 번째 남편이 죽고 이제 본인이 에너지가 빠져서 이제 등급을 낮췄다는 인터뷰 때문에
그게 또 스토리가 되어서 많은 인기를 끌었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뛰어난 와인이 생산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팩트가 포도밭 관리를 못해서 이나오에서 등급 낮추라고 했대요. 이게 팩트래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맞겠지. 그러니까 세 번째 남편이 죽었으니까 포도밭 관리하기도 싫었을 거고, 그러니까 포도밭 관리를 좀 해주고 같이 치료해야 되는데 포도밭 뭐 돌아가시는 시기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도밭 관리를 못해서 이나오에서 나왔다가 등급 낮춰 이렇게 해서 이제 할매 뚜껑을 열어서 확 다 내려오는 거죠. 다 섞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엄청난 와인이 판매가 된 거죠. 이게 예전에 까보드뱅에서 들어왔을 때 공급가가 50만 원밖에 안 했을걸요? 빌라지급. 네, 빌라지급들이. 일본에서 한 30만 원 줬나? 20만 원대? 밖에 안 했어요. 지금은 뭐야 4,000불, 5,000불 넘을걸요. 근데 그 그랑프리 퀄리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랑그로 퀄리티는 아닌데 그건 거지. 이거를 요새 르루아를 드시는 분들이나 하면 이거를 막 뭐 성배처럼 다루시는데 사실 그 정도 퀄리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지인데 이 정도를 낸다는 건 대단한 건데 그걸 그랑크루, 프루메크루 다 섞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샹벌 뮤지니 같은 경우에는 뮤지니를 섞은 거고 뭐 주브리 샹벨땡 같은 경우에는 뭐 라트리시 샹벨땡, 샹벨땡을 다 섞은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와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 출시됐을 때는 그 정도 가격도 안 했다. 뭐 현지가 한 30만 원 정도 선이었다. 근데 지금 팔리는 가격 보고 지금 가끔 뭐 그걸 드시면서 저한테 이제 주시는 분도 계세요. 저야 감사하게 마시는데 지금 가격으로 살 와인은. 근데 이제 확실히 이슈가 되는 와인은 아주 확실히 독특한 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딸인 이제 페린 페날이 나이가 60이 넘어서 물론 지금 DRC에서 그 오베드 빌린의 조카죠. 조카하고 같이 이제 공동 경영을 하고 있는데 페린 페날이 루라를 내놨다고 들은 지가 제가 재작년이거든요. 이게 안 팔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조 단위가 넘어가서 아마 살 거면 LVMH에서 구입을 할 건데 가격이 잘 안 맞는가 보더라고요. 어쨌든 단위가 제가 계산했을 때 조 단위가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조 단위가 넘어간 게 몇 조인지 그게 뭐 1조인지 2조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겠죠. 포도밭 해봐야 그렇게 전체적인 면적이 물론 그랑크루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만 사실 할머니의 힘 때문에 이렇게 쌓아서 나간 거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사실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부를 수 있는 게 2016, 17, 18, 19, 20, 21, 22 빈티지 킵하고 있죠. 23 만들었죠. 그러니까 무려 8개의 빈티지가 그대로 다 남아있잖아요. 근데 지금 평균 가격 생각해보세요. 물론 와이너리 출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분의 2014가 저한테 주는 가격이 거의 한 1200만 원, 13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 가격 생각하면 와이너리 입장에서도 조단이 몇 조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그거가 너무 프라이스가 지금 하이퍼돼 있어서 팔릴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건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몇 조를 태워야 되는데 거기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지금 루루아의 명성을 이어갈까요? 그게 좀 고민인 거죠. 근데 루루아의 와인메이커를 알아냈는데 그분도 인스타그램 하시거든요. 제가 팔로우하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팔로우가 한 300명 되나? 팔로잉 하는 사람이 그 중에서 한 명인데 되게 조용조용하게 와인메이킹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루루아 할머니 돌아가시면 좀 그분 꼬셔가지고 와인으로 해야지. 근데 날짜 픽하는 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 그 루루아가 다 한대요. 근데 지금 할머니는 은퇴하고 저기 모나코에 계시는데 한 4, 5년 전에 들었을 때 1년에 한 2주에서 열흘 정도 버건디에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딱 수학 때 정도 아니면 이제 와인 평론가가 와서 미팅을 할 때 그때 정도 오시고 루루아는 저도 사실은 한 번도 안 가보고 DRC는 그래도 2번이나 가봤는데 루루아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할머니 계실 때 한번 가보긴 하는데 갈 수 있을까? 유튜브가 좀 잘 돼서 자 이제 루루아는 뭐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설명을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뭐 자세히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인 마시는 톰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